이번 시간은 인삼의 대중소비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삼계탕을 드셔본 적이 있나요? 여름의 대표적인 보양식입니다. 삼계탕 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닭을 떠올리지만 삼계탕이란 이름을 자세히 보면 가장 앞자리에 삼, 바로 인삼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삼계탕을 접해본 수강생 여러분들이라면 먹는 도중에 작고 가느다란 뿌리를 발견했던 경험이 있을 텐데요. 그것이 바로 인삼입니다. 앞으로 삼계탕을 먹거나 인삼차를 마실 기회가 있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인삼을 손쉽게 만날 수 있게 될 때까지의 긴 여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래 신만이들이 깊은 산속에서 채취해 왕실의 납부에 왕과 왕의 친족들, 고위 관료들만 먹을 수 있었던 귀한 약재인 인삼은 이제 대형마트의 판매대에서도 손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겪으며 인삼의 의미와 상징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앞서 삼계탕과 인삼차를 언급했지만 면세점이나 백화점을 가보면 인삼을 원료로 사용한 다양한 건강식품들이 출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강식품은 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을까요? 인삼을 가공해온 역사는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갓 채취한 인삼은 수분이 많아 금방 썩어버리기 때문에 어렵게 채취한 인삼을 오래도록 보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들이 고안되었습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은 채취한 인삼을 그대로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말린 인삼은 수분 함량이 14% 정도로 떨어져 딱딱해지기 때문에 1년에서 2년까지도 보관할 수 있고 무게도 가벼워져 이동에도 편리했습니다. 인삼의 가공법에서 가장 큰 진전은 홍삼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홍삼은 인삼의 껍질을 벗기지 않고 그대로 증기에 쪄낸 뒤 말린 것입니다. 이렇게 가공하는 과정에서 원래 미백색을 띠던 인삼이 붉은색으로 변하기 때문에 홍삼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홍삼은 기존의 찌는 과정이 없이 그냥 건조하던 방식보다 저장과 보존 기간이 길었습니다. 그리고 약효도 오래 지속되고 향미가 뛰어나 새로운 형태의 제품으로 정착되었습니다. 특히 홍삼은 청나라 수출품으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중국의 황실과 중국인이 홍삼을 선호해 거금을 주고 조선에서 홍삼을 구입했습니다. 19세기 초 조선에서 홍삼 한 근이 은 100냥이었다면 이것이 중국에서는 적게는 은 350냥, 많게는 700냥까지도 팔려나갈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1840년에서 1850년대 중국으로 가는 조선 홍삼의 수출은 그 양에서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홍삼이 아편의 해독제로서 강한 약성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선의 홍삼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이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감안해 중국에서는 저렴하고 구입하기 쉬운 북미산 인삼을 대체제로 수입하게 됩니다. 북미산 인삼에 대해서는 다음 주제에서 다루도록 하고 계속해서 인삼의 가공품들에 대해 오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인삼을 찌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인삼으로부터 배출되는 액체는 처음에는 홍삼을 만드는 데 발생하는 부산물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1929년 조선총독부 전매국에서 펴낸 자료를 살펴보면 이 액체도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합니다. 전매국에서 이러한 기록들을 남겨두었던 것은 당시 홍삼은 모두 전매국에서 제조해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홍삼을 만드는 것은 불법이었습니다. 홍삼의 제조와 유통을 공적으로 관리하는 역사는 해방 이후에도 이어져 1997년에서야 비로소 개인도 홍삼을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홍삼 제조 과정에서 생긴 액체에 관한 이야기로 돌아가면 전매국에서는 여러 차례 거듭된 시험과 연구를 통해 결국 이 액체를 농축하는 방법을 고안합니다. 이 인삼 농축액을 인삼고 또는 삼정이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오늘날 편의점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인삼 액기스가 탄생한 것입니다. 전매국에서는 당시 경성에 있는 귀생당이라는 한약방 제작소에서 인삼 액기스를 매각해 판매하도록 했습니다.
인삼 농축액은 의학적으로 효능이 뛰어나다는 것이 인정되어 곧 인기 상품이 되었습니다. 전매국에서는 농축액을 먹는 용도뿐만 아니라 목욕용으로도 만들었고 인삼 농축액을 희석하는 인삼탕에 입욕하는 것은 불임과 여성질환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한편 인삼을 원료로 한 상품들은 해외에서도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1930년대 중반에는 조선뿐 아니라 일본의 도쿄,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 인삼 제품이 제조, 판매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역마다 판매되는 상품은 조금 달랐습니다. 경성에서는 인삼 농축액이 주류였다면 오사카와 도쿄에서는 홍삼주, 인삼주, 인삼으로 만든 드링크제가 주로 유통되고 있었습니다. 홍삼으로 대표되는 인삼을 원료로 제조한 건강식품들은 21세기인 오늘날에도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명절 선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인삼 관련 상품 광고는 설과 추석에 사람들이 제품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전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선물들은 다른 것도 많이 있지만 특히 인삼은 사랑하는 가족들, 특히 부모님의 건강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잠시 지난주 이야기했던 동자삼 설화를 떠올려 볼까요? 우리는 이 설화로부터 다음 두 가지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인삼의 효능에 대한 믿음입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의 건강도 회복시킬 수 있는 효능이 인삼에 있다는 믿음이죠. 다른 하나는 부모에 대한 효라는 관념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설화나 전설에서 산삼을 발견한 사람들은 모두 아픈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을 통과할 정도로 순수하고 깊은 효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산삼을 구하려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한국 문화의 효에 대한 관념은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인삼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 사회에서 인삼은 한편으로는 대량 경작과 가공, 유통을 가능하게 한 과학기술이나 시장 자본주의와 같은 근대성과 깊은 연관성을 갖지만 동시에 인삼을 소비하면서 사람들이 욕망하는 것은 익숙하고 친숙한 전통적 가치라는 이중적 성격을 띠고 있는 독특한 재화입니다. 이번 시간은 인삼의 대중소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해외 인삼이라는 주제로 살펴보겠습니다.